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연일 부동산 문제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혼동이 되시고 혼란이 오시고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규제, 또 세금, 법률 워낙 자주 바뀌고 변경되고 수정돼서 이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포기한 사람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큰 이슈들만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올 초에 1주택, 2주택, 3주택 관련해서 최초에는 일반 세율이었다가 4주택 이상부터 4%, 법인은 1에서 3% 이렇게 되었다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2주택자 무조건 8%, 3주택 이상 법인은 무조건 12%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최초에는 기억나시겠지만.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 이후 취득세가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에 조정 대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과 동일하고 너무 가혹하다, 비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너무 또 8% 2주택 이상부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해서 조금 나눴죠. 2주택까지도 일반 세율, 3주택부터는 8%, 그 이상의 4주택부터는 12%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또 처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 임대차 3법 소급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3개월 내에 취득하게 되면 기존 취득세를 적용해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빨리 잔금하시려고 막 이렇게 막 하신 분들 정말 많았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하냐, 아직 잔금기한이 3개월 이상 많이 남았는 사람들 어떡하냐, 이미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소급 적용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7월 11일 날 조금 보완이 돼가지고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 테두리 돼 있죠.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빙 서류만 있으면, 계약서가 있고 처음에 계약금 지급한 그런 통장 내용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7월 28일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이 됐는데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런 얘기 있죠. 취득세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 2개의 주택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면 3년입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년 내에 팔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최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실수요자 대출 계획도 무너졌다.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많았죠. 이미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다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다 예상돼서 이미 문제가 없었는데 대출 규제가 갑자기 또 6.17 대책 이후에 또 소급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월 6일 날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을 보완을 하겠다. 또 이렇게 조금 더 변경이 되었죠. 근데 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좀 이런 내용까지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실검창의 부동산법 강행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네이버 실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변경되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정말 불만이 많다, 이렇게 돼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임대인들도 집주인분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으니 최근까지도 많이 있죠. 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 빗속에 분노의 신발을 내던졌다. 최근에까지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항의 집회를 하는 이런 뉴스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불만도 이제 반영을 하나 이런 내용이 7월 8일 나왔죠. 7월 1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데 직장이동 등의 실수요자들 등을 위해서 예외 사례를 또 허용하겠다. 불만이 또 많으니까 일부분은 또 보완하고 완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부동산 관련된 제가 규제 정책과 세법을 정부 여당이 내놓으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과 선의를 목표로 하는 모든 입법 관련 내용들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100% 좋고 옳을 수는 없겠지만 사연의 피해자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정책적 토론을 해야 되고 정부 전문가 정치인 등등 해서 외부 인사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부작용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여러가지 또 시간을 두고 많은 토론과 이런 참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말씀드렸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주택 소멸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주택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를 하시는 분들, 또는 실수요자 이사, 내가 지금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집을 팔고 저쪽 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먼저 다 끝내놓고 내가 잔금 끝내놓고 나오시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가, 또는 내가 지금 1주택자인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나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1주택 관련해서도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정책 시행 전에 이미 행위를 한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7월 10일 이전 또 6월 17일 이전에 계약이라든지 매도하신 분들 소급 적용에 대한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과연 소급 적용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참 정부 여당에서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주택이나 분양권 매수 시에 이미 대출 관련돼서 이미 다 문제가 없었고 다 해준다고 다 대출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이 정책 소급 적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시는 분들께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치적 또는 뭐 야당 여당 뭐 좌우 이념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2020년 현재까지 주택을 매수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라 그러죠. 현재 법 체계 분명히 적법하게 운영하고 국가에서 부여한 세금을 모두 다 적법하게 다 냈습니다.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있기에 그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하고 또 징벌적 부동산 투기 세금이란 명목 아래 과도한 세금 징수 또 임대인, 임차인 대결구도 또 집 가진 자들은 모두 다 범죄자다, 악질이다,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 등록했던 저 같은 이런 민간 임대사업자들마저 현재는 투기꾼 취급하고 이렇게 완전 화살 돌리는 사람 이런 정부 여당 다주택자 또 무주택자 간의 대결 또는 무주택자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 그들의 또 대결 사회적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 정부 3년간에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부동산이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포함해서요. 정부 스스로의 자금 양상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내용입니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정말 아무런 그게 없었다. 전 정부도 탓만하고 있죠. 과연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최근에서야 공급 대책이 3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과연 최초에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까?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전월세 포함해서 어떻게 잡지? 일단은 규제지역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징벌적 과세로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임대차 3법, 부동산 4법을 통해서 4년 임대보장 연 5% 상한을 해 가격을 짓누르자, 대출을 축소하자, 법인 투자 막자, 갭 투기 막자, 일단 급하게 규제 대책, 부동산 관련된 법안, 지방세법 빨리 만들어 놓고 언론 통해서 슬쩍 한번 흘려보고 국민들 반응 한번 살펴보고 판단하자. 국민청원의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조금 완화시켜두고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 생기는 건 말이야. 시행하면서 좀 보완, 수정하면 되지 뭐. 빨리빨리 하자. 30년 만에 전세 제도를 4년 만에 우리가 이룩했습니다. 와, 4년 뒤에는 나도 몰라 그때는. 계속 오르네 할 수 없네. 공급 대책도 이번에 추가시키자. 그래서 8월 초에 나왔죠. 공급은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민간 임대주택을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국가에 등록하고 신고하고 운영해라라고 3년 전에 말했습니다. 단기를 하든지 장기를 하든지. 근데 많이 안 하네. 이거 아닌데. 그러면 세금 혜택 좀 많이 더 줄게. 등록 안 하면 너희들 세금 폭탄 때릴 거야.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네. 이놈들 부동산 가격 때문이 이 다주택자 때문이야. 이런 임대사업자 때문이야. 전 정부 때문이야. 탓. 이제는 안 되겠다. 공급 대책 내놓자. 이렇게 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또 사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8월 4일 날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당정 협의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주구장창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규제로만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고. 정말 3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저 공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관련돼가지고 많은 또 언론 또 전문가분들이 말했습니다. 과연 20몇만 호에 실질적으로 3년 안에 4년 안에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뒤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자체, 국회의원들까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더불어 같은 당, 민주당 의원에서는 아니 상암동에 이미 임대 이런 주택 비율이 47%야 되는데 또 무슨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김종찬 과천시장님 같은 당이죠. 이분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사 유휴 부지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발상을 과천을 공급주택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난개발이라고 외치며 이 사람은 또 최근에 그 시청 앞에다가 천막 농성도 하고 있다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시와 또 불협화음, 공공재건축, 정부 관계자 연을 지나나서 서울시와 정부 간에 거의 협의가 없었다. 어떤 저쪽에서는 협의를 했다. 이거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공급 대책 청년층 반응은 소득 제한 특공은 여전히 그림의 떡, LTV는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지금 대출 규제의 벽이 높다 이렇게 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실수요자분들은요. 이 영상을 촬영한 어제 기준입니다. 8월 7일 금요일날 12시에 제가 이 또 자료를 급하게 또 넣었는데요.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했다는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소급 적용해서 모든 것을 다 세금 혜택을 축소하거나 빼앗아야 된다.
양도소득세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돼서 세법 뭐 전부 다 뭐 부동산 합산 배제 종부세 관련돼서 뭐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하도 이제 불만이 많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불만들을 많이 하고 청와대 청원 넣고 길거리 시위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또 이건 아닌가 해가지고 또 보완책을 냈죠. 제가 짧게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일반 제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정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영구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서 국가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계층은 정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주택자들이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올 수 있도록 방금 이런 제가 이 내용을 써놨는데 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민간 임대주택 이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뭐 임대 의무 기간을 반 정도만 해도 매물에 원래 팔 수 없었는데 내놓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해서 뭐 계속적으로 좀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 매물이 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완화, 앞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교통망을 확충해서 서울 수도권에 정말 몰리는, 서울 쪽에 몰리는 이런 주택을 공급을 확대를 할 수 없다면 교통망을 빨리 확충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단축하면서 여러 가지 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사더라도 뭐 강남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에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빨리 보여주면서 교통망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 확대 정말 실질적이고 정확한 계획이랑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몇만 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뭐 정말 뭐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고 또 저는 제 생각이지만 좀 재시행을 하면 어떻겠나. 전월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민간 정부에서 모두 다 공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월세가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만 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하죠.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집을 취득해서 1주택자가 되어서 전월세 부담이 없고 금액이라든지 거주 이사 등의 그런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것인가.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급하게 무리하게 막 빨리빨리 이런 거 좀 하지 말고요. 제발 좀.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권리가 있죠.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그 권리에 대한 것은 각 개인의 스스로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권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권리, 불평만 하는 권리, 남탓만 하는 권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 제시하고 비판하는 자세와 여러분들 행동하는 자세가 실질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불만이 있고 적법하게 내가 비판하고 정말 내 피해가 당한다는 것에 확실하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